20세기 중국 내몽골 자치구와 유룡성 접경 지역에서 동부가 최대의 발굴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 4대 문명권보다 무려 1,000년 내지 2,000년 앞선 인류의 시원 문명이 발견된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인류의 창세사를 다시 쓰게 한 홍산 문화입니다. 특히 우아량에서 발견된 적석총, 여신묘, 대형 원형재단은 이곳이 제정일제 시대였던 당시에 임금이 하늘과 소통하던 홍산인의 성지였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홍산 문화가 세계인을 정말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와 더불어 옥기 시대라고 이름 붙여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다양한 옥기가 무수히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흑피옥이 발견되면서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과연 이 흑피옥이 무엇인지 그 궁금증을 풀어줄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전남과학대학교 교수이자 동북아 문화연구소 소장이신 정건재 교수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이미 5,500년 전에서 5,000년 전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연대 측정 결과가 이러한 단계가 지나면은 이와 같은 고음관을 얹고 있는 인물상도 있고 지역의 우두머리들한테 나누어 주었다. 약치면은 그게 이제 새 토템 부족이 되는 거예요. 이 흑피옥이야말로 역사 시대로 진행하는 그 역사적 대전환기에 결정적인 키를 갖고 있는 문화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연구 분석하고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고조선 이전의 역사는 물론 고조선 이후의 역사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옥문화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옥문화 주체들이 어떠한 역사적 유물들을 남겨놓고 있는지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늘 학교에서만 강의하다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또 흑표옥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될 줄은 또 이게 또 처음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홍산 문화도 이해하기가 아직 다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흑표옥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외람되기도 합니다만은 이왕에 이해를 하시는 마당이라면은 흑피옥이건 홍산이건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옥문화에 대해서 처음 들으신 분들 많으시죠. 옥문화, 그러죠? 옥문화 유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게 옥으로 만든 흑피옥 유물들입니다. 홍산 문화라고 하면은 이렇게 옥의 원래 색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하 땅으로 묻히는 과정에서 옥 표면에 가공을 하지 않고 묻었기 때문에 원색하고 지하에서 반응을 일으켜서 최소 5,000년 이상 지난 뒤에 나온 얼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흑피옥은 옥을 제장해서 땅속에 묻는 과정에서 이미 표피에 검은색 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명을 따지 못하고 그냥 유물의 형태를 가지고 흑피옥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 개인이 부른 게 아니고 이미 2001년도에 중국 대륙에서
소개가 끝난 유물입니다. 그래서 이 흑표용 문화는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한국의 지금 현재 한반도에 있는 이 역사를 인식하는 그 인식 자체가 자꾸 한반도로 이렇게 국한되는 경향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영토를 무리하게 확장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의 인식의 공간을 우리가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과거의 역사마저도 현재의 한반도로 재단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한반도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지만 또 우리가 거기에서 에너지원을 얻어서 옛날로부터 우리가 또 정신적인, 인문적인 에너지원을 또 이쪽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쪽에서 인문학적으로 너무 자료가 빗나가다 보니까 한반도로 축소시키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역사인식, 과거에 대한 인식이 자꾸만 영역이 너무 좁아지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저는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80년대부터 대만,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 세 나라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역사학 박사는 중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옥문화를 하게 된 이유가 지금 현재는 중국 영토 안에 있지만 우리는 한민족의 옥문화라는 것 자체가 이미 다 있고 그런 게 있었어 라고 하는 정도지만은 이것은 분명히 우리와 관련이 있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문화라는 겁니다.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적인 공간, 지리적인 공간을 조금 우리가 좀 확산하는 의미에서 이 옥문화가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옥문화는 과거 시점으로는 8,000년 전, 10,000년 전부터 현재까지 진행형이고 그 문화 영역의 범위 자체도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 다음에 몽고, 그 다음에 멀리는 멕시코까지 이렇게 그 문화의 흔적을 남기고 있고 역사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성격이 강한 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중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연대적으로는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에 접어드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지리적으로는 한반도, 그 다음에 중국 대륙의 요하 지역, 그 다음에 일본 열도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그 중국의 논문에서 이렇게 찾은 것인데, 여러분들 바이칼호 기억하시죠? 우리 민족의 문화가 시원됐다 할지, 우리 민족의 기원을 찾는다 할지 하면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뛰어난 업적을 많이 남겨놓으셨잖아요. 현지 바이칼호에 가서 이런 근거가 있다, 이런 흔적이 있더라. 거기에다 저는 덧붙이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옥기가 이 홍산문화로 왔고 그 홍산문화 옥기에서 최근에 중국의 곽대순 교수가 논문에서 밝혀놨습니다. 그런데 그 옥 부장품이 재질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수화목, 원래 홍산문화의 원재료라고 알려진 수화목과 그리고 최근에 바이칼호에서 지구에서 난 옥이란 걸 최근에 중국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홍산문화의 수화목기보다는 투명도가 조금 더 높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이 강의 원고를 다 제출한 이후에 찾은 거라 이건 제대로 말을 못하고 이렇게 파워포인트 출력만 해왔습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쪽에 있는 게 원래 홍산문화 수화목이라고, 이전만 하더라도 통통 털어서 이건 재료가 홍산문화 수화목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연구가 더 진행되니까 이렇게 나뉜 겁니다. 이 부분은 수화목이고 이 부분은 바이칼호의 옥입니다. 그러면은 연대가 이 우화량의 제2지점에 이 묘만 하더라도 연대가 7,000년 전부터 5,500년 전까지 나옵니다. 그럼 적어도 더 많이 이야기하면은 7,500년 전 이전에
바이칼호로부터 이동해야 맞지 않습니까? 낮게 잡아서 5,500년 전 이전에 어찌됐든 우하량보다는 이전에 바이칼호로부터 이동해 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옥문화는 그 이동 경로가 차츰차츰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의 역사연구 대상이고 문화연구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홍산문화나 흑평문화는 재질이 똑같다고 해서 그냥 일부 학자들은 범홍산문화, 그리고 중국의 지금 최고 가는 중국의 사회과학원, 북경대학 이런 쪽에서 이 흑표 연구에 아주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질이 똑같습니다. 홍산문화 옥기의 재질이 똑같아서 옥 재료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형태가 같습니다. 여기에 관한 연구는 이미 다 밝혀진 겁니다. 고로 홍산문화와 흑표문화는 같은 문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 뉴스를 탈 때는 이건 전 세계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종래에는 뭐가 가장 우선이었습니까? 황하 문명, 단일 문명론이죠. 그런데 이 옥문화가 등장하면서 불과 20, 30년 새에 단일 문명론은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옥문화는 뭐가 크다? 문화적인 이 잠재력이 엄청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제 강의는 대체적으로 그 중국의 그 최고 권위들의 그런 주장을 이렇게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용복문화의 기원이 홍산문화이고 또한 홍산문화, 이 흑표문화의 정수는 옥기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석규류도 나오고 그 다음에 토규류도 나오고 다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옥에 대한 연구를 잠시 소홀히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과 일본과 대만과 홍콩과 이게 세계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약간 무관심한 것이 저는 조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강의가 진행되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을 뭡니까? 8,000년 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 인식을 고조선까지 한 4,000년 전 정도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000년에서 1년만 더 해도 캄캄한 세상 정도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벌의 역사가 실은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벌의 역사. 있다면 누군가는 찾으러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다면 누군가는 무엇인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 벌의 역사를 더하는 것이지 없었던 역사를 새로 쓰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의 역사를 밀어내고 이것만이 역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역사 연구의 환경입니다. 저는 역사학자지 고고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땅속, 땅 아래보다는 이렇게 땅 위에 올라가 계시는 이 유물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자유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뭘 느끼셨습니까? 처음에 보고. 저 뒤에도 보십시오. 조형미가 뛰어나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보십시오, 뒤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옥 가공 기술을 배워서 몇 년을 배우면 이걸 조각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생산해내는, 만들어내는 그 사회적 배경은 우리가 무관심해도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떤 사회였길래 농경 생활에 겨우 정착했다고 하는 그 연대에 이걸 깎고 있었을까? 누가 깎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어디서 나서 왜 만들었을까? 이 정도는 의무를 갖는 것은 학자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융합문화입니다. 복합문화입니다. 자, 그럼 이거 조형예술이니까 뭡니까? 미술사, 예술사 아닙니까? 조각 아닙니까? 자, 서양의 아름다운 비너스의 여신상 정도하고 비교하시겠습니까? 연대가 그 연대보다 몇 곱절을 더 간 연대입니까? 최소 서양의 비너스의 그리스의 조각들보다
4,000년, 5,000년 더 소급해야지 이런 조각이 있지 않습니까? 학자로서 약간 조금 센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런 조각이 있으면은 한번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어디에가 있습니까? 그들의 그리스와 서양의 신화와 상상 속에는 있어요. 신화와 상상 속에 그러면 우리는 없냐? 우리도 신화와 상상 속에 다 있어요. 어떻게 표현해냈다? 우리는 3차원 공간에 당당히 표현해놨다. 그리고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다? 소머리의 사람 몸에 저 우수 인신상 반인반수 아닙니까? 저것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은 염제상으로 3번이나 등장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염제하면은 누구이신지도 모르잖아요. 고구려 고분벽화에 3번이나 등장을 하시는데 우리 조상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이런 조각이 저기 있는데 우리하고 그 지역이 우리하고 가까우니까 이 설명으로 강연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구려 고분벽화하고 그냥 흑표하고 홍산문화하고 단순한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산해경 처음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으면 산해경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딱 쳐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가장 처머리에 중국의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미 중국의 학자들도 다들 말씀들 하십니다. 산해경이 담고 있는 철학이, 산해경이 담고 있는 인문 정신이 이미 중국의 영역을 뛰어넘을 정도로 너무 많이들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중국인들의 조상도 되고 한국인들의 조상, 일본인들의 조상, 그 신화와 전설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문화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옥문화만 뛰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잃어버린 전설과 신화의 주인공도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고대사, 우리 역사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고조선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고조선 전공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는 여유가 미치지 못합니다. 고조선 이전에 이 옥문화만 가지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벅찹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융합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고고학, 미술, 종교, 철학, 민속, 인류학 이거 안 들어가는 학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풍부한 우리 조상들의 우리들의 문화와 역사의 인식의 터전이 밭이 좀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또 이게 전부일 수가 없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인문정신, 철학정신이 풍요로운 이후에 그리고 소설가는 소설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역사학자는 역사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뛰어난 조각가는 조각을 또 남길 수 있고 뛰어난 미술가는 뛰어난 작품을 남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신에 인문정신에 저는 바탕, 씨앗, 미라를 제공해드리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워낙 조형이 뛰어나고 아름답습니다. 그건 전 세계 어디에 이 5,000년 전에 그냥 크게 잡아서 5,000년 전에 이러한 옥으로 만든 조형미가 있는 예술품이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은 저는 시골 광주에 있으니까 광주 저희한테 오십시오. 그럼 제가 정중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단언코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난 이 옥문화의 주체가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져 있는 그 조상들, 우리 조상들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조차도 불편한 한국 사회라면은 그건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중국의 최고가는 소병기 교수입니다. 자꾸 하셨지만은,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 문명의 기원은 북방에서 어떻게 나갔다고요? 한 발 앞서 나갔대요. 많은 발도 필요 없습니다. 앞선 건 사실 아닙니다.
자, 북방이라면은 저건 황하 문명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독자적인 문화 영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왜? 5,000년 전에 중국 황하 유역에서는 무슨 문명이 등장합니까? 황하 문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000년 전에 우리는 요하 지역에서 뭔 문명이 나온 겁니까? 이 옥문화가 나온 겁니다. 독자적이면서도 국제적인 성격이 강하면서도 이 뛰어난 옥 조형을 남겼다는 거예요. 누가 그 문화의 주체일까요? 누가 그 역사 주체일까요? 이건 청동기 시대 이전이라는 그 청동기라는 잣대만 가지고 선사시대라고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뛰어난 문화 수준, 뛰어난 문명 수준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명이라고. 차후에 지금 중국 그 선생님들이 열심히 연구들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황하 문명에 이어서 황하 문명보다 더 뛰어난 홍산 문명이라고 명명하고 그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린다고 하는 계획을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 어느 나라 땅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중국 땅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하고 전혀 무관계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걸 역사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동아시아의 옥문화입니다. 동아시아 옥문화는 대개 보면 이런 겁니다. 홍산 문화, 흑표역 문화, 그 다음에 멕시코 빼놓고 보면은 어디만 있습니까? 황하 양자강 지역밖에 없습니다. 이 흑표역 문화에는 이와 같은 옥룡, 옥조, 반인반수, 옥신인, 옥문자, 옥례기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러한 것이 황하 양자강 지역에는 뭐하다? 거의 없다. 심한 경우에 어떤 지역에는 전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점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뭡니까? 이러한 훌륭한 봉황아닙니다. 봉황은 뭡니까? 세중의 왕아닙니까? 여러분들 토템 하면은 여러분들 동의적 하면은 무슨 토템이라 그럽니까? 새 토템이라 그러잖아요. 새 토템이라 그러잖아요. 세중의 왕아닙니까? 이건 중국 사회에서도 동의적 하면은 새 토템이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의적이 온전하게 지금 현재 한반도의 주체들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한반도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에도 많이 남아 있어서 중국 사회, 중국인화 되었고 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인화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느 한 고유명사의 어느 한 명칭에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는 왜 어마어마한 힘을 갖습니까? 경계와 영역을 쉽게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좋습니까? 젊은이들이 이해하기 좋습니다. 젊은이들이 이해를 하고 한국 문화에 한민족 문화의 역사에 자신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한반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진일민 교수입니다. 중국에서는 그 옥 연구가로는 상당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상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 문화의 공통점에 대해 중국의 진일민은 흑표역 문화와 홍산 문화의 공통점으로 옥, 재질, 문양, 독특한 조각 기법, 구멍 뚫기 등으로 미루어 두 문화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구멍 뚫기가 여기 보면은 있습니다. 이쪽에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런 구멍 뚫는 거죠. 구멍 뚫는 제작 기법이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 금속 공구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옥 조각을 해냈을까요? 그러죠. 그런 의문도 자연스럽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기에서는 뭡니까? 홍산 문화와 흑표역 문화는 같은 문화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같은 문화의 주제가 뭐다? 옥이다라는 거예요. 그 옥이 황하 중원 지역에서는 매우 적게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국의 CCTV에서 화면을 냈는데 5,000년 전에서 4,000년 전에 중국의 주요 옥기 문화입니다. 저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때 황하 문명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던 시절이죠. 그런데 홍산 문화 저쪽은 뭐가 있었다? 옥기 문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 지역을 놓고
이렇게 보니까 한국학자가 주장하고 있는 고조선의 분포 영역하고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 5,000년 전에서 4,000년 전이면은 4,300년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고조선이 건국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산문화 지역에서 뭐가 등장했습니까? 고조선이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산문화와 그 다음에 전개되는 소하연 문화, 그 다음에 하가점 하층 문화, 그리고 그 지역 일대에 저렇게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 뭡니까? 이미 청동기 시대에 들어갔더니 그 지역에 저렇게 등장했다는 것이죠. 민족의 대이동이나 고대 국가의 건설이나 이런 것이 전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국가가 등장했다면은 그 국가의 고조선의 이전의 국가 건설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그런 것을 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홍산문화, 흑표문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조그마한 귀걸이의 장식 같은 이 옥결이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몽고에서도 나왔고 시베리아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바이카로에서까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고고학적 사실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이제 저 지도 이 강연 끝나면 더 키워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러시아 바이카로까지 넣어야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어떻게 된다요?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등장하면은 새롭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때 뭐만 하면 안 된다? 왜곡하거나 역사를 잘못 정치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역사입니다.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옥기입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정면으로 보시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옥결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여기다 달았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냐면은 대롱옥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결형 대롱옥입니다. 여기가 떨어진 옥에 긴 옥, 대롱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흑표옥은 아직 출토지 고고학적으로 중국에 공식 발표가 없어서 그럽니다만은 자꾸 뭐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여기에 보면 육안으로 보여도 균사체가 자라고 있습니다. 곰팡이, 실 같은 것이 자라고 있다는. 누가 한번 보실 분 계세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나만 있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보십니까? 있어요. 있죠? 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건 출토 지역이 어딘지는 확인을 못하지만은 출토품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땅속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자랍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소장하고 있는 연구용으로 상당히 귀중한 건데 오늘 방송에 처음 방송 출연한 겁니다. 저하고 지금 둘이서 나란히. 균사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제 친구가 쓴 이 홍산옥기 책에 보면은 여기에 장모 현상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란다. 그리고 여기에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써놨습니다. 会长茂的位置应该是出土的位置. 그러니까 뭡니까? 이 길게 이 균사체가 자라는 옥기는 틀림없는 출토된 옥기이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헌적 근거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이게 유물이 오래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없으면은 신뢰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금 가지고 나온 것들도 여러분들한테는 뭡니까? 이 유물만 가지고 자체적인 설명은 그건 큐레이터 영역입니다. 미술 영역입니다. 예술 영역입니다. 저는 그쪽이 아니라 역사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인식의 공간을 이렇게 많이 확장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옥문화는 단순하게 중국의 내몽고 지역, 연용성 지역 일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 대륙 전체, 그 다음에 한반도, 일본 열도, 그리고 시베리아, 몽고, 러시아, 바이칼 지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광범위한 지역에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갔던 그런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저기 있는 시점. 중국의 젊은 준해성이라는 학자는 이게 지금 현재는 홍산 문화의 대표 옥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연대를 더 낮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최근에죠. 근데 여기 보시면 흑표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벼울 것 같습니까? 무거울 것 같습니까? 상당히 무겁습니다. 옥이기 때문에 쇠같이 무겁습니다. 이게 중국인들이 이야기한 옥용이라 그럽니다. 옥용. 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용의 기원이 어디에 있다? 흑표용 문화, 홍산 문화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저는 이미 뭐 세계 최초라는 이름이 좀 모호합니다만은 서울대 미국의 지오크론 연구소에서 흑표 표피 연대 측정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재밌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적어도 5,000년 이상 된 거라는 것이죠. 5,000년 이상. 그럼 고조선 이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중국의 학자들이 영국하고 프랑스의 연대 측정을 의뢰했더니 대부분 다 5,000년 전 이상으로 나왔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중국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저는 이 옥문화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 이건 분명히 우리들의 역사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게 제 확신입니다. 자, 이게 표피가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저런 행사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왼쪽 지를 벗겼더니 오른쪽 지 저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들고 있는 장일평 교수거든요. 들고 있는 흑표 껍질을 벗겼더니 속에 저런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도 보자가니까 한 번을 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학적 그다음에 실험적 결과에 근거한 이 흑표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이것이 오래됐으니까 믿어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이거 뭔가 표피에 대한 성분 분석을 국가기관에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연대 측정을 중국의 북경대학에서 따로 다 했습니다. 저도 그 결과는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연대 측정까지 다 끝낸 상태입니다.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알아도 여러분들한테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 못하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건 과학적 실험 결과에 의한 흑표이라는 것이지 출토 지점이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이러쿵저러쿵 추정하고 옥으로 됐으니까 이거 믿으라고 귀하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연대만 발표 못하는 그런 지금 현재적 상황도 제한적 요인도 여러분들이 고려에 넣으시면서 좀 폭넓게 여유 있게 이 흑표옥을 상대하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CCTV 상해 엑스포 특집으로 저렇게 방영을 했어요. 저게 뭡니까? 흑표옥 아닙니까? 그러죠? 흑표옥이죠?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다 보도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흑표옥은 뭡니까? 뿔 2개 달리고 고구려 고분 벽화에 뭐가 있다? 소머리에 사람 몸에 염제신이 있다는 것이죠. 두 분의 형상은 5회분, 4호매, 5호매에 계시는 염제상은 달려가시는 모습입니다. 한 손에 벼 이삭을 들고요. 삼실총에 있는 또 한 번의 염제상의 모습은 딱 자리에 좌정하고 서서 이렇게 입상입니다. 3번이나 등장하는데 우리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 흑표용 문화, 홍산 문화를 연구하고 찾아가는 길은 우리들의 조상과 우리들의 전설과 신화의 원형에 더 가깝게 다가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북경의 고궁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죠? 저게 60cm인데 조형미가 어느 것이 더 뛰어난지는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가늘면서 길면서 아름다운 것도 있고 이렇게 조금 두터우면서도 육중한 맛이 나는 것도 있고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저쪽에 있는 게 홍산문화, 이쪽에 있는 게 흑표용문화. 근데 뭐냐면은 저쪽에 해설 자료도 놓아두는 것이 처음으로 설명하면서 내가 너무 많은 해설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고궁박물관에 인터넷 박물관의 해설 자료니까 거기에 보면 저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시종 예술의 대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한국의 이형구 교수님. 이 시자용이 나오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한족의 영토템은 어디서 비롯되었다? 발해연안서 비롯됐다라고. 우리 이형구 교수님은 발해 문명론, 발해연안을 발해라는 그 고명사를 좀 쓰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일부 중국학자들은 요하라고 그러고. 자, 한국의 영토템이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발해연안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 용룡이 만주, 한반도, 일본에서는 무엇으로 유행이 됐다? 구분옥으로 변형돼 유행했다는 것이죠. 신석기 시대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로 아름다운 옥기 문화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다면은 이거 기쁜 거 아닙니까? 우리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자양분을 얻어 가시라는 이야기예요. 자신감을 가져라는 이야기예요. 막연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이런 실물에 근거하고 역사적인 문헌 근거에 근거하고 고구려 고분벽화에 근거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라는 이야기죠. 단순한 형태적 연결이 아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고곡. 자, 가장 최근의 연구입니다. 중국의 젊은 학자입니다. 제학자입니다. 시자형이 저렇게 색깔이 다르니까 뭐라고요? 태호부족. 그러니까 태호 복희 하잖아요. 복희 시족이 태호부라고 하는데 태호부락에서는 용을 기준으로 삼아서 용사. 우리는 풍백, 우사, 운사 그러잖아요. 우사, 운사 그 사자입니다. 뭔가 이미 고대 국가 조직이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뭡니까? 태호복희 씨는 충과는 청룡, 하과는 정룡, 추가는 백룡씨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옥룡도 뭘 했다? 색깔별로 구분해서 계급이 틀렸다는 것이죠. 어느 집단은 뭡니까? 청룡을 섬겼고 어느 집단은 황룡을 섬겼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까지 엿볼 수 있는 겁니까? 옥문화를 통해서 고대 사회 조직, 더 나아가서는 국가 조직까지 엿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뛰어난 역사 연구 소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의 역사문화 컨텐츠입니다. 이게 미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근거 없는 이야기가 합니다. 중국의 학자들도 그렇고 한국의 일부 학자들도 지금 뭐하냐, 이런 옥기와 고대 문헌과의 관련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저도 그 관련 근거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에서도 나오고 이와 같은 춘추 좌전에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장자에서도 나옵니다. 산해경에서도 나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헌 자료와 관련해 근거하자면은 용은 원래 복희 시족의 토템이었고 시족사회란 시족사회 토템. 이건 중국 인민일보의 중국 용문화의 인문정신의 기사입니다. 복희 시족의 토템이었고 후일 태호 불학의 토템이었다. 시족이 여러 개 모여서 뭘 부족사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족 국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국가 등장하는. 그 단계가 중국의 학자가 저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다가요? 개인 논문도 아니고 인민일보에다가 저렇게 써놓은 거 아니에요? 더 바람이 있다면은 중국의 하성량 교수님한테 중국 용문화의 인문정신보다는 동아시아 용문화의 인문정신하고 써주세요라고 저 다음에 가서 부탁하려고 그래요, 만나면. 자, 대형 박물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까요? 우리나라 중앙박물관에는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그러겠죠. 예. 근데 그분들은 왜 지금도 저것이 어디서 나왔냐만 따지고 물어보고 있을까요? 저거 영국으로 넘어간 저것은 제가 알기로는 1930년대인가 땅 위에 올라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경 고궁박물관에 있는 저것도 땅속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청나라 시대에 이미 청나라 궁중에서 황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물이라고 설명자료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라면은 우리도 좀 인식의 폭을 좀 유연하게, 단 정확하게 해야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나라 그래서 궁중유물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저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반드시 땅 속에서 나와야만이 유물이다라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청나라 궁중에서는 왜 사용했을까요? 청나라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쭉 연대적으로 올라가 보면은 홍사문화, 흑평문화 그 지역의 영역에서 나온 부족들 아닙니까? 종족도 그런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옥문화가 멀리 떨어진 왕조가 아니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정복 왕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의 여러 왕조 가운데는 이민족이 중원으로 들어와서 세운 왕조를 정복 왕조라 그럽니다. 원나라가 정복 왕조죠. 그렇죠? 청나라가 정복 왕조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은나라의 갑골문의 역사, 그 은나라는 원래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일부 한국의 학자분들 가운데서는 요하 지역에서 중원 지역으로 내려가서 중원 지역에 자리 잡은 동이족이 세운 국가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들이 어떻게 있다? 서로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옥으로만 부장품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옥으로 신분 질서를 유지했다라는 것이죠. 유일하게. 자, 이렇게 보십시오. 머리 위에 관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계급이 등장한 것 아니냐. 저 세 번째 것은 뭡니까? 새 토템 부족의 장이 아니냐. 그리고 그 오른쪽에 돼지 토템 부족의 장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흑표역은 이렇게 조각이 다양하고 뛰어납니다. 자, 이 아래는 뭡니까? 새죠. 자, 위에는 저 옥룡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학자가 뭐하고 연결시킵니까? 시경의 은나라의 건국 설화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천명현조하여 강이 생상이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현조에게 명하여 뭐 했다? 내려가서 상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상이 뭡니까? 은나라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새가 나옵니다. 새도 얼마나 새가 다양합니까? 그렇죠? 저건 북경 고궁박물관과 상해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인공입니다. 뭐 같습니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뭡니까? 새 중에 왕안입니다. 이런 것은 실물적으로 있는 새고 상상 속에 있는 새 중에 왕은 뭡니까? 봉황인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새 있습니까? 봉황 아닙니까? 옥봉인이라는 것이죠. 신석기 시대, 동시대 그 어느 인류의 어느 문화에 내놓더라도 손색 없는 공간 지각 능력을 갖췄고 옥 조각 기술을 갖췄고 이러한 옥 조각 유물을 남겨놓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나옵니다. 서출령 교수가 한 이야기가 새 토템 시족 가운데 소호일족은 독수리 토템 시족의 독수리를 토템으로 삼은 소호족의 토템 숭배물이거나 혹은 시족의 조키이다. 여기 이것도 뭐일 수 있다? 시족의 조키이다. 그 시족의 마크가 뭐일 수 있다? 독수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독수리 마크 독일 국호에도 들어있고 많이 들어있잖아요. 자, 흑표역의 새들이 저렇게 다양합니다. 이거 가지고 뭡니까? 각 시족 부락에 서로 다름을 표시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제 우리의 고구려 고분벽화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해신, 달신 이름도 없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참 낭만적 명칭입니다. 해신, 달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뭐라고 신청했습니까?
테호포키 여화라고 유네스코에 등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뭔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중국의 이름을 가지신 분들. 고구려 고분백화인데 왜 중국의 이름이냐고요? 그건 우리 책임이죠. 중국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무도 연구 안 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자, 고구려 고분백화 여러분들 천추만세 이런 이름 들어보시긴 하셨어요? 사람 얼굴에 새 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해경에 보면은 이러한 근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정재서 교수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구려 고분백화 무수히 많은 인면조들이 등장한다. 근데 그 인면조들의 근거는 산해경에서 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산해경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형상이지만 상상 속에 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합니다. 저러한 것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조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흑평 문화의 뛰어난 문헌 근거. 자, 새 날개 하고 있고 사람 몸 아닙니다. 그렇죠? 이걸 중국 학자들이 뭐하고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자기들의 북방의 신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죠. 저희들도 뭔가 연구를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고구려 고분백화에 나온 분입니다. 소머리의 사람 몸. 염제 신농은 뭡니까? 변홍사의 신화입니다.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죠. 우리의 신이죠. 그래서 옥문화 자체가 갖고 있는 이러한 반인반수가 등장하는 것은 중국의 다른 업계에는 없습니다. 양자강 유역의 일부하고 이 홍산문화하고 흑표문화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흑표문화와 홍산문화는 뭐다? 전설과 신화의 주인공들이 옥으로 표현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뭐가 풍부합니까? 전설과 신화가, 우리들의 전설과 신화가 풍부해지는 거라는 이야기. 자, 호한 화상석 벽화의 제일 오른쪽에 보십시오. 오른쪽에는 두 그림. 뭡니까? 곰 아닙니까? 그러죠? 곰이죠. 머리에도 무기가 있고 양손에 무기 있고 양발에도 무기. 전투의 신이죠. 일설에는 치우라고 해설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호랑입니다. 그러면은 이 벽화는 뭘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다? 단군 신화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한나라 때 산동성 벽화에서 저렇게 나오느냐 이거죠. 화상석에서. 그러니까 역사를 조금은 새롭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한반도의 방구대 인면안각화의 얼굴하고도 닮았다라는 이야기죠. 흑벽이 이 인물상의 이 인물들이. 그러니까 경상도 쪽에 있는 암각화의 근원이 이 홍산문화 적봉시에 있다라고 이미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반도하고 옥만 가지고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면안각화, 옥기, 그다음에 토기, 그다음에 후대로 내려가서 청동기, 그다음에 고인돌, 지성묘 이런 것하고 다 연결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찾아낸 겁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이 이 흑표옥에 문자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많이 등장하면 뭔가 문명사회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죠. 은나라의 갑골문에 있는 갑골문으로 확인한 겁니다. 선사시대 옛날에 고문자가 나오면은 중국의 모든 문자의 근거, 출처, 역사를 밝힐 때 뭐로 밝힙니까? 갑골문하고 비교해서 밝힙니다. 형태적인, 그 다음에 문자적인, 문자사적인 측면을 연구합니다. 근데 동일한 문장이 은나라의 갑골문 이전에 표역에서도 저렇게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옥으로 만든 검에 왜 저게 부호일까요? 부호 문자일까요? 아니면 문자일까요? 갑골문으로 증명이 가능한 거라면은 그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문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천부경, 갑골문 천부경입니다. 가장 마지막 아래 일종무정일의 종자 갑골문으로 만든 거예요. 저게 아까 흑표옥으로 만든 옥검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두 글자 중에 한 글자는 밝혀졌네요. 그러죠? 누군가 갑골문을 천착하고 문자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연구를 해본 직도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갑골문 하면 한자의 기원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갑골문의 기원은 또 뭐냐? 이 흑표용문화, 홍산문화, 옥기에서 온 형태에서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용용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호딴자라 그러고 선호할 때 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옥기가 형태적으로 저렇게 왔다는 것이죠. 이 밖에도 문자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옥기의 형태에서 그냥 그게 문자로 가버린 것이죠. 자, 이것도 또한 여러분들의 그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자, 중국에서 앞모습만 보여줘도 충분할 저 우수인신상을 왜 뒷모습까지 저렇게 보여줬을까요? 뒷등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보호문자, 문자가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저걸 현재 연구들을 열심히들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부 문자는 해독들도 하셨고요. 자, 우리도 뭔가는 조금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이런 이야기하면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할 우려가 있어서 화면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은 겁니다. 화면을. 그런데 이 흑표 홍산 이해하기도 힘든데 이제는 뭐 문자까지 나온다고 우리 선생님이 그러셔? 아니에요. 이왕 들으신 김에 문자까지 함께 이해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야 뭐가 생깁니까? 보륨이 생깁니다. 이해하는 보륨. 자, 1강이 끝났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홍산 문화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옥 문화. 주역 설계전에서는 하늘의 덕성을 옥으로 표현했는데요. 그 까닭은 옥이 하늘의 빛깔과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대자연의 순수성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산인들은 옥을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장신구나 신과 소통하는 신물, 천재에 사용하는 제기 등의 소재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는 홍산인들의 삶뿐만 아니라 정신문화까지 엿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아시아 옥 문화를 주제로 홍산인들의 신앙 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